진짜 언어 앞에서 우리가 느낄 걸 더 생생하게 언어의 정신과 또 작가의 hum과 만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시뮬라시오. 오르쉐 미술관에 가가지고 원화를 보는 것보다도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나는 게 훨씬 더 그 작가와 회사와 고용관계를 맺지 않은 택시기사 138명을 동원해서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한 청주의 한 택시회사가 시로부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적발된 이 회사는 도급 택시 기사들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조금 4,100만 원도 불법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 언기레기연합 창시자 1호 기자인 김남균 기자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기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이 도급이 뭐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일단 먼저 그 관련 내용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그 설명하신 대로 예. 정식으로 고용하지 않은 택시기사 2년 동안 138명을 고용을 해서 네. 청주의 한 택시회사가 택시를 운행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런 사실이 저희 충북인 뉴스에 또 레이더에 이제 걸렸죠. 예. 1월 초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뒤에 경찰이 이제 바로 이제 수사에 들어갔고 예. 청주시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택시 회사가 회사에 전혀 등록되지 않은 그 아까 이야기했던 138명의 기사를 통해서 운전을 하고 산악금을 받아왔던 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청주에서 있었던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발생했던 택시 기사에 의해서 저질러진 무심천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예. 저도 기억납니다. 네, 예. 이제 그 부분은 이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사건이 떠오를 정도로 그 사실은 되게 이제 이게 위험한 사건이에요. 자, 청주 무심천 택시 기사 연쇄 살인 사건 이후에 이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이 택시 기사에 의해서 흉악한 범죄가 자주 일어나니까 적어도 이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차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법률을 개정을 합니다. 예. 그 이후에는 그 성폭력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5대 강력 범죄 경력을 가진 분들은 택시를 몰 수 없도록 이렇게 이제 법률을 개정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20년 동안 네네. 택시 면허를 아예 못 따게 하는 거죠. 네네. 이거에 그렇게 법률을 개정한 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그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택시를 몰 수 없도록 해서 승객들의 안전들을 좀 보장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택시 회사에 취업을 하면 택시 회사는 이 검증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그 신원을 갖다가 이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통보받은 이 명단을 갖다가 이제 경찰청 통해서 이제 신원 조회를 하는 거죠. 범죄 경력 조회를 해서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 분들은 갖다가 이제 배제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 138명은 그런 절차를 갖다가 전혀 왜냐하면 불법 도급 택시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령 택시 기사인 거잖아요. 네네네. 서류도 없고.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적발이 돼서 결국은 청주시가 면허 취소 처분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한 회사의 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게 첫 사례예요. 자, 그럼 아까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이게 벌써 8년여가 지났다는 게 저는 참 새삼스러운데 당시에 그 택시 운전기사의 연쇄살인 네. 요것도 좀 설명을 쭉 들어볼까요? 네. 그 2010년에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청주의 한 택시기사가 검거됐습니다. 그 안남기 씨라고 하는 그 청주의 모 택시회사의 기사였는데요. 그가 저지른 범죄를 보면 정말 흉악합니다. 2010년 3월 청주 지역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 여성 2명을
연달아서 성폭행한 뒤에 예. 살해를 한 거죠.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더 끔찍했던 건 뭐냐? 두 차례인 거죠, 두 차례. 예, 우선은 2009년과 2010년에. 자, 그런데 이 범인이 잡혔을 때 정말 끔찍했던 건 뭐냐면 택시 트렁크에 자신이 살해한 여성을 갖다가 그 시신이 있었죠. 네, 시신을 싣고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막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시대의 살인마라고 하는 이제 호칭까지 붙었었는데요. 예. 이 사람의 여죄를 확인해 보니까 2004년도에 이미 그 전에 네, 예. 2004년도에 또 다른 여성을 갖다가 같은 방식으로 살해를 했던 거죠. 그게 충남 연기인가 아마 네,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기억이 나네요. 네, 하천변에서 이제 발견이 그 음. 범죄가 이제 이루어지고 하천변에 시신을 유기했었던 건데요. 예. 자, 이 사건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 다 이 사람의 범죄 수단이 택시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범죄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미제 살인 사건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여성의, 그러니까 이 범죄 수법으로만 유추해서 놓고 보면 안남기 씨의 여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던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왜 택시 기사 안남기는, 그러니까 안남기에게 택시는 어떻게 범죄 수단이 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이 2004년 이전에도 이 안남기는 우선 안남기 씨가 처음으로 택시를 몬 게 2000년도예요. 그때 당시에도 안남기는 택시 면허조차 없었습니다. 면허도 없는데 택시를 몰았던 거죠. 근데 자, 그 당시에는 관련법 자체가 없었던 거죠. 아니, 네. 택시 면허가 없었다니까요. 자, 그러고 심각하다. 택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첫 번째 범죄를 저지릅니다. 택시에 탑승했던 19세 여성을 납치를 해서 성폭행하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안남기가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자, 그러고 나서 지금 확인된 걸로만 보면 2009년 7월에 다시 안남기가 택시를 몰아요. 그리고 첫 번째 범죄를 모른 거죠. 원래대로 하면 몰 수가 없는데 이때 안남기 씨가 택시를 선택한 게 도급 택시였죠. 불법. 네.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죠. 네. 여기서 도급 택시라는 게 뭐냐? 네. 사실은 회사가 우리가 어떤 월세라든가 전세라든가 이런 식으로 임대를 내주는 것처럼 예. 택시를 갖다가 돈만 내면 예. 산악금만 내면 통으로 내주는 거예요. 예, 예. 자, 관련 법률에 의하면 그 택시는 갖다가 자, 차고지에 영업이 끝나면 입고를 하고 안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출근을 회사로 해서 택시를 몰고 나가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택시 운전은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택시 회사에 고용된 택시 면허가 있는 사람이 몰고 가는 것 있잖아요. 네. 회사는 관리를 해야 돼요. 예. 자, 그런데 도급은 뭐냐? 돈만 내면 택시를 내주고 회사에 들어오거나 말거나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관리를 하지 않아요. 회사는 오로지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예. 회사가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이력서 같은 건 있었을 것 같아. 자, 공개만 안 하면 되는 여기서 거야. 문제는 뭐냐면 예. 자, 우선은 어떻게 트렁크에 싣고 네. 영업을 할 수 있었냐? 왜냐하면 회사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혼자 그 택시를 독점했기 때문에. 예, 회사에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네. 누군가가 트렁크를 열 사람이 없으니까 네. 트렁크에 싣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이제 잡힌 거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택시를 끌고 나가서 회사에 안 나가면 네. 이 택시를 갖다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줘도 네.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회사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2012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고등학생이 청주에서 택시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때 그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기억나요. 자, 네. 어떻게 고등학생이 택시를 뭡니까? 자, 이거는 뭐냐면 불법이니까 가능한 거였죠. 이렇게 안남기처럼 단 한 사람에게 도급 택시를 내줬고 네.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고등학생들한테 다시 돈을 받고 택시를 내준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도급 택시, 회사에서 관리되지 않는 도급 택시는 엄청난 범죄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때요? 현실은? 자, 그래도 그 뒤에 이 적발된 회사에 택시가 약 100여 대입니다. 예. 100여 대에서 2년간
이런 식으로 안남기처럼 있잖아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유령처럼 예. 택시를 몰았던 사람이 138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소름 돋네. 자, 그러면 100대 중에서 정식으로 고용 관계를 맺고 택시를 나간 사람은 대략 60명에서 70명 선이고 예. 나머지 30여 대는 이런 식으로 나가서 예, 예. 누군가에게 이름도 모르고 아무런 흔적도 없는 유령 기사들이 근데 무슨- 택시를 갖다가 몰았던 거죠. 그 택시 운행을 하는 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이 입 다물면 그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예. 2011에서 안남기 사건 이후에 법률이 개정을 해서 이렇게 신원 조회를 합니다만 음. 그래도 이제 구멍이 뚫려요. 음.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지난해 7월까지도 청주에서 이런 성범죄라든가 이런 강력범죄 전과자분들 택시를 몰 수 없는 사람들이 택시를 19명이 몰았었어요. 검증한다고 검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그렇게 검증을 해도 구멍인데 이건 완전히 커다란 구멍이죠. 자 택시 기사들이 증언하는 바는 더 충격적입니다. 청주에 약 그 천여 대의 그 법인 택시 회사가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아주 몇몇의 회사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우선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자 내가 고용 관계에 정식으로 저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대보험이라든가 회사가 부담해야 될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하지 않아요. 예. 자, 그다음에는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되잖아요. 그죠? 예,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을 누락시키면 세금을 적게 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그 택시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는 이제 회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보험은 들어놨으니까 네. 회사에서 보험 처리는 한다. 아마 실제로 그것 자체에서도 뭐냐면은 뭔가 그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요건을 갖다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조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 어떻게 보면 이거 보험 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게요. 예. 자, 택시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의 표적 99%는 여성입니다. 야, 이 저녁뿐만이 아니라 무서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를 탄다는 것은 음. 즉 대중교통을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이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안전한 장소로 귀가를 할 수 있다. 이동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사회가 보증해주는 안전장치라는 거거든요.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장 믿고 탔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범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를 예. 범죄의 표적으로 노리고 있다라고 현실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현상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 택시 기사님들의 사기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당연히 싸잡아서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신뢰가 깨진 거란 말이에요. 안전하게 나를 이동 장소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택시를 믿고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서 그러면은 정말로 성실하게 나름대로 직업적인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택시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저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왜 예전에 그 사건 있고 나서 김 기자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안심 택시 해가지고 청주 같은 경우는 택시 색깔도 분홍 색깔 뭐 이 택시도 등장하고 그때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 도급 택시 현재 단속의 그 실효성이라고나 할까요? 어떻습니까? 제가요. 네. 그 100여 개가 넘는 모든 그 지자체에다가 2013년 이후에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단속한 도급 택시가 있느냐 이걸 알려달라고 대한민국의 모든 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럼 꽤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2013년 이후에 적발된 건수가 100대도 되지 않습니다. 진짜 도급 택시가 사라졌든지 많이 사라졌든지 아니면 단속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제가 이 건을 갖다가 취재를 할 때에도 청주시에 물어봤습니다. 예. 청주시에 도급 택시가 있습니까? 확인된 건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라고. 건도? 네네. 현재 도급 택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였어요. 자, 그런데 예. 까고 봤더니 예.
운행하고 있는 이 청주에서 100대 정도가 되는 예. 이 큰 회사예요. 그리고 또 택시회사 하나를 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한 20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예. 이 회사에서 적발된 게 138명의 도급 택시 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전혀 단속된 것이 한 건도 없다라고 하는 것과는 현실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도급 택시 기사가 아까 138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그 보조금 이 편취한 게 4천만 원이 넘어가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을 빼돌리고 있는 동안 몰랐을까?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이미 바닥이 난 소문을 시에서만 몰랐다? 시에서만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선 그 청주시의 그 택시 대중교통 담당하는 인원이 극소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원 가지고서 한계가 있구나. 예. 자,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만약에 신청을 하면 사법 경찰 권한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예. 사법 경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수사를 할 수 있는 예. 권한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신청해서 받아서 예.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거죠. 예. 자, 근데 청주시는 그걸 안 했어요. 자, 이거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수차례 저희들이 보도를 했지만 청주시는 지금까지 그걸 안 하고 있는데요. 예. 자,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은 뭐냐? 수사권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현장 가가지고 택시회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자료 확인해 주세요. 참. 그 권한이 없어요. 그럼 택시회사가 당연히 자기네도 불법인데 이거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돌아와야 돼요. 사실은 필요하면 강제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열람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런 권한을 가지려는 노력조차 안 하는 거죠. 그게 정답이네. 네. 근데 저는 정말로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게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우리 청주에서 벌어졌어요. 청주에서 3건의 살인 사건과 1건의 미제 사건. 다 도급택시에서 벌어졌고 시대의 살인마 또 청주가 이걸로 인해서 범죄의 도시로 아주 좋지 않은 있잖아요. 이미지만, 나쁜 쪽으로 예. 예, 유명세를 탔었거든요. 예. 청주하면 안남기 무심천 연쇄 살인 사건이 아직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자, 그럼 다른 지자체보다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 트라우마 이걸 생각한다면 자, 그리고 언제 이런 범죄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예. 이걸 생각한다면 청주시가 이래서는 안 됐죠.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선량하게 성실하게 운행하는 수많은 택시기사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김남기 기자가 언급한 대로 시의 이미지 이걸 좀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시가 강력한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범죄 경력 조회를 거치지 않은 네. 유령 택시 기사가 청주의 택시에 우리 이제 법인 택시 회사에 한 20-30%를 갖다가 몰고 있다라고 했을 때 청주를 방문한 사람들이 청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청주에서 택시 못 타요. 청주는 되게 위험한 도시로 각인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우리가 마루 탑니까? 그죠? 이래서는 안 되죠. 실제로 제가 이제 이 100여 명의 명단을 확인을 했어요. 네. 자, 이 중에는 택시를 몰 수 있을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의 건강 상태를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택시를 모시는 분들. 네. 가령 우발적으로 그 건강이 순간 안 좋아졌을 때 아,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택시 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범죄 과거에 이런 흉악한 범죄에 연루됐던 사람은 아닌지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택시를 모는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검증도 검증이지만 이러한 검증 자체를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는 게 도급 택시거든요. 네. 도급 택시 반드시 근절돼야 되겠습니다. 김남균 기자와 함께하는 비하인드 뉴스였고요. 네, 잠시 뒤에 초대 손님 있죠? 네. 네. 초대 손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